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3강 정신역동적 직업상담과 발달적 직업상담인데요. 첫 번째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이에요. 이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은요.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특성요인 상담이나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의 개념을 통합한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내담자의 세계와 직업 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성요인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상담과 검사 해석의 기법들은 내담자 중심 접근법 외에도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대표학자인 보디는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갈등, 직업선택의 불안, 확신의 결여 등의 직업선택에 대한 5가지 진단 범주를 제시하였는데요. 보딘이 제시한 진로선택 문제분류, 다른 표현으로 심리적 원인이라고도 해요. 5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의존성이죠. 두 번째 정보의 부족, 세 번째 자아갈등, 네 번째 직업선택에 대한 불안, 그리고 5번째 확신 부족. 그래서 우리가 의정, 자직학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의존성은 말 그대로예요. 진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우에요. 두 번째 정보 부족은요. 진로 관련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이고요. 자아 갈등은 다른 표현으로 내적 갈등이라고도 하는데 자아 개념들 사이에서 내적 갈등으로 인한 혼란을 말해요.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은 자신의 선택과 중요한 타인, 대표적으로 부모님일 수 있어요. 이런 자신과 부모님의 요구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라고 해요. 확신 부족은 확신의 결여라고도 하는데 진로 선택 이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은 보딘 학자 이름을 넣어서 외웠었죠. 1단계는 탐색과 계약 설정, 2단계 핵심 결정 또는 중대한 결정이라고도 해요. 3단계는 변화를 위한 노력, 그래서 우리가 포탐액변 이렇게 외웠어요. 1단계 탐색과 계약 설정 단계는요. 내담자의 정신 역동적 상태에 대한 탐색 및 상담 전략에 대한 계약 설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2단계인 핵심 결정, 중대한 결정 단계는요. 내담자는 핵심 결정, 중요한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 고민하는 단계예요. 제3단계인 변화를 위한 노력은요. 내담자는 자아인식 및 자아이해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딘의 상담 기법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명료화, 두 번째 비교, 세 번째 소망, 방어책에 대한 해석인데요. 명료화는 분명히 해준다는 의미겠죠. 내담자의 문제를 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두고 요약해 줌으로써 명료하게 분명하게 재인식시켜주는 것을 명료화라고 하고요. 비교는 2가지 이상의 주제들 사이에서 나타난 역동적인 현상들 사이의 유사성이나 차이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서로 비교해 주는 것이에요. 소망 방어책에 대한 해석은요. 내담자로 하여금 진로에 대한 자신의 내적 동기 상태와 진로 결정 과정 사이의 관계를 내담자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대에 잘 다니고 있던 이 내담자가요. 어머님이 병원으로 쓰러지게 되자 어머님의 그 쾌유를 비는 이 소망과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다라는 자신의 죄의식에 대한 이 방어에 대한 이 내적 동기로 인해서 진로를 이렇게 의학에서 건축학으로 예를 들어 바꿨다면 이런 과정 사이의 관계를 내담자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예요. 보디는 검사의 해석에 대해서 이 해석의 기능이 내담자에 대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고 봤어요. 두 번째,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현실적 기대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고요. 세 번째, 내담자가 평가 자료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도록 해주면서 자료를 이용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
내담자가 검사를 통해서 자기 탐색을 기피할 수 있는 자극을 준다라고 보디는 얘기를 했네요. 이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의 한계점은요. 첫 번째, 직업 선택에 미치는 이 내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외적 요인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동기 측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둠으로써 직업 결정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네요. 발달적 직업 상담이에요. 이 발달적 직업 상담은 내담자의 생애 단계를 통한 진로 발달의 측면을 중시하는 직업 상담 이론이에요. 두 번째, 진로 선택의 과정이 개인의 발달 과정 및 발달 단계라고 주장하면서 진로 성숙의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내담자의 직업 의사 결정 문제와 직업 성숙도 사이의 일치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네 번째, 내담자의 진로 발달과 함께 일반적 발달 모두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직업 상담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에는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 일기가 있어요. 이 도널드 이 수퍼라는 사람은요, 진로 발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학자들이 진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에 수퍼는 독특하게 평가라는, 진단 대신 평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이 평가라는 표현이 진단보다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뭐 원칙적으로는 같지만요, 비슷하지만 그나마 평가가 진단보다는 다소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수퍼의 세 가지 평가를 보시면 문제 평가라는 게 있고요. 개인 평가가 있고 예언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퍼의 평가하면 문계예 이렇게 외웠어요. 문계예. 문제의 평가는 뭐냐면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직업 상담에 대한 기대가 평가되는 것이고요. 개인 평가는 내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에 대한 통계 자료 및 심리 검사, 사례 연구 등으로 내담자에 대한 흥미, 적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개인 평가니까요. 예언 평가는 문제 평가와 개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담자가 직업에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평가가 바로 예언 평가라고 해요. 이 발달적 직업 상담의 목표를 살펴보면요. 자기 개념 분석하기, 그리고 진로 성숙 수준을 확인하기 등이 상담 목표고, 또 진로 발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지식이나 태도, 기술, 익히기 등이 상담의 목표예요. 또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를 확인하고 생애의 역할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것이 또한 아울러서 상담의 목표가 되겠어요. 수퍼의 직업 상담 과정은요,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탐색 및 자아 개념 묘사 1단계고요. 2단계는 심층적 탐색, 3단계는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4단계 현실 검증, 5단계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6단계는 의사 결정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심자 현태이라고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즉 문심자라는 이 여성과 현태이라는 남성이 결혼한다. 어디에서? 수포에서 이렇게 외웠어요. 문심자 현태이. 1단계 문제 탐색 및 자아 개념 묘사는요. 비지시적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 개념을 묘사하는 거예요. 2단계는 지시적 방법으로 심층적 탐색을 위한 문제를 설정하는 단계고, 3단계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단계는요. 비지시적 방법으로 사고와 느낌을 명료화해서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을 얻는 것이에요. 4단계인 현실 검증 단계는 지시적 방법으로 심리검사, 직업정보, 과외 활동 등을 통해서 얻어진 객관적 자료들을 탐색해서 현실을 검증하는 것이에요. 5단계인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는요. 비지시적 방법으로 현실 검증에서 얻어진 태도와 감정을 탐색하고 처리하는 것이고요. 6단계 의사결정 단계는요. 비지시적 방법으로 대안적 행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네요. 문심자 현태의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이 진로 발달 직업 상담 이론의 주요 기법, 상담사가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은요. 첫 번째 진로 자서전, 의사 결정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진로 자서전은 자서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내담자가 과거에 학과 선택,
일 경험 등 어떤 의사 결정 방식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의 일상적 결정들을 자유롭게 쓰게끔 기술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의사결정 일기는 내담자가 매일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의 일상적인 결정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슈퍼의 검사 해석을 보면요, 하나는 집중검사 있고 두 번째 정밀검사가 있는데요. 슈퍼가 제시한 첫 번째 집중검사는요, 초기에 직업상담 초기에 내담자에게 이 종합진단을 실시하는 검사가 집중검사예요. 슈퍼의 정밀검사는 진로상담 전 과정에 걸쳐서 개별 검사를 실시하도록 고안된 검사이다. 집중검사와 정밀검사의 차이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상담 초기에는 집중검사예요. 초집 종합진단 이렇게 실시한다. 초집중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슈퍼의 여성 진로 유형은요, 첫 번째 안정적인 가사 진로 유형이에요. 학교 졸업 후에도 직업을 갖지 않는 진로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전통적인 진로 유형인데요. 학교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퇴직하고 가정생활에 몰두하는 진로 유형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단절 진로 유형인데요. 학교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퇴직하고 가정생활에 몰두하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재취업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진로 유형이다. 우리 사회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 사회 유형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진로 유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경단녀의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번째 불안정 진로 유형은요, 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번갈아 시행하는 진로 유형을 불안정 진로 유형이라고 해요. 여덟 번째 CDAC 모델이라고 해서 진로 발달의 평가와 상담 모델, 즉 커리어 디벨롭먼트 어세스먼트 카운슬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로 발달의 평가와 상담 모델이에요. 내담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네 가지 평가 영역으로 나눠놓고 있어요. 즉 슈퍼의 발달 이론의 개념을 사용해서 개발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상담자는요, 내담자의 생애사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을 하고요, 평가 단계에서 상담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내담자 평가 영역을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눠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는 내담자의 생애 구조와 직업적 역할의 중요성이에요. 내담자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은, 내담자의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다른 역할, 즉 뭐 자녀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학생이라든지 어떤 다른 역할보다도 이 내담자의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진로 발달 수준과 대체 자원의 평가인데요. 현재 직면한 내담자의 발달 과업상의 문제 해결에는 내담자의 긍정적 태도와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 지식이 중요한 자원이 된대요. 다시 한번, 현재 직면한 내담자의 이 발달 과업상의 문제 해결에는 내담자의 긍정적 태도와 그리고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직업 정체성에 대한 평가인데요. 흥미, 능력, 가치 등의 측면에서 내담자의 직업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담자의 생애 역할에 이런 정체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색하는 게 직업 정체성에 대한 평가예요. 네 번째, 직업적 자아 개념과 생애 주제에 대한 평가인데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듣고 나서 내담자의 자아 개념과 생애 주제를 평가하게 돼요. 이 네 가지 유형을 CDAC 모델 네 가지 내담자 평가 유형이라고 하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직업 정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데요. 첫 번째,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수준별 직업 유형과 직업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일반인들의 직업 이동 방향과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직업 정보라면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일반인들의 직업 이동 방향이지 근로자로 이렇게 국한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에요. 세 번째,
특정 직업 분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개인의 적성, 가치관, 성격 등 요인들 간의 관계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부모와 개인의 직업적 수준과 차이, 그리고 그들의 적성, 가치관, 성격 등 이 요인들 간의 관계 정보를, 직업 정보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발달적 직업 상담이에요. 21년도 공시 문제인데요.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보호인이 상담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 범주로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을 명비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비소 딱 따지면 2번 틀렸죠. 설득은 우리 윌리엄슨이 제시했던 것이에요. 명료와 비교 소망방어책에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20년도 역시 공시에 나왔던 것인데요. 수퍼의 진로 발달 평가와 상담 CDC 모형에 근거해서 상담을 진행할 때 내담자 평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은 맞는 내용이죠.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4번도 맞는 내용인데 3번이요. 직업의 요구와 개인의 능력과의 조화에 대한 평가, 이것은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이 세 번째는 직업 정체성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맞는 내용이죠. 강혜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